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추석 때까지 10%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오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해서 이제 화제인데 어떤 맥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자리 보전을 위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지금 그만두면 당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을 우려할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새 정치를 위한 제3지대를 열 것이고 추석 때까지는 그림이 그려질 걸로 보인다라면서 앞서 이제 조건부 사퇴론을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들은 계속 당무 거부하고 있죠. 이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 3명이 손학규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당무를 거부하겠다라면서 안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태경 최고위원의 경우 지역위원장들에게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손학규 대표의 오늘 얘기는 일단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의 방법론은요?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들의 행위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귀를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무 거부 중인 최고위원들은 이것은 해당 행위라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두 번째 수단인 최고위원의 이제 지명 문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는데 아직 지명 안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당규상에 최고위원 2명을 대표가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손학규 대표가 지명권 행사를 안 했거든요. 원래 이제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용으로 쓸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하지만 지금 최고위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을 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최고위원회 회의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이 바른미래당의 당규상 최고위원회 총원 9명 중에 5명이 있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포함해서 7명이고 이 중에 3명이 안 오고 있으니까 남은 거는 4명이어서 5명이 안 되는 거죠.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면은 3명이 계속 안 오더라도 총원 9명 중에 6명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최고위 운영에 좀 부담이 덜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의결 정족수는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명직 2명 임명할 방침에 대해서 그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하태경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게 최고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지명을 하게 돼 있다. 이 규정을 들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위해서는 지도부 재신임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하.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에 막하파식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만일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강행되면 내부 갈등은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는 게 이 내외의 평가입니다.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바른정당 출신인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직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혁신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공천 기준 등이 아니라 당 정체성과 노선을 정립하라는 취지다라고 부연을 했는데요. 정병국 의원은 이 당 지도부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합의안으로 역할을 제안한다면 자기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추석을 언급한 거는 뭐죠?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은 가을에 뭐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를 넘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지금 손학규 대표와 바른정당 출신 지도부 간의 대립처럼 돼 있긴 하지만 이 안철수 전 의원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 이걸 이제 같이 봐야 상황이 좀 종합적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안철수계. 그렇죠. 그분들 입장은 뭐예요? 이분들도 일단은 손학규 대표 퇴진론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언제 돌아올 거냐, 돌아와서 뭘 하자고 할 거냐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손학규 대표 사퇴 후에 유승민 안철수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기 복귀는 지금 시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철수 전 의원 복귀 가능성이 있는 시점까지는 손학규 대표가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는 거냐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게르기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 그렇습니다. 금호그룹이 결국 팔기로 했죠. 이 지난주에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오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네. 아시아나항공을 팔면 금호그룹은 아주 조그만 중견그룹이 된다면서요? 일부 언론은 금호그룹 사실상 해체라고 지금 제목을 달 정도인데요.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지만 중견그룹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는 거죠. 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위기는 총수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벌 문제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얼마에 팔리게 되나요?
이 금호 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는 시장 가격으로 현재 이제 4,600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면 한 6천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전체 매각 가격이 뭐 1조 원에도 달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수 대상 기업으로는 어디가 거론됩니까? 일단 SK, 한화, CJ, 애경 등의 뭐 어지간한 대기업 집단들 쭉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언론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인수 적임자다라면서 좀 공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또 너무 인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설 경우에는 이 가격 협상에서 좀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겠지요. 예. 그래서 어차피 매각은 기정사실이 된 거기 때문에 일종의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 또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이 실제로 좀 좋지 않다는 건데요. 당장 오는 25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 원의 규모의 이제 회사채를 상환을 해야 되고요. 총 차입금 규모가 작년 말 기준 3조 4천억. 이 중에 1년 안에 다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은 1조 3천억 규모여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허. 거기다가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상 주로 리스한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은 이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욕심은 지금 나지만 냉큼 가져간다고 하기엔 좀 까다로운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계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